정보 서비스 지원팀의 김우현입니다. 오전 바쁘신 업무 시간대에 오픈 데이터 설명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와 계신 많은 분들이 오픈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많은 분들이 오픈 데이터 뭐야 하고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 데이터 설명에는 저희 정보전선 처장 김규태 처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은 오픈 데이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오픈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현업의 업무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많이 또 생각이 나실 거고요. 그리고 오픈 데이터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셨던 분들은 설명을 들으시고 앞으로는 현업을 하면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오픈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은 편리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그것을 저희랑 같이 공존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현업에서 오픈 데이터를 이용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쯤에는 이제 그런 오픈 데이터에 관련된 오픈 API를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런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아니면 개발하는 어떤 공모전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오픈 데이터에 관련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공모전 할 때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 정보자산처 처장 김규태 처장님께서 오픈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픈 데이터, 오픈 API 이런 용어 자체가 기술적인 용어이긴 한데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리고 이게 왜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 위에 요 링크는 이제 파워포인트, PPT에 관한 링크를 보실 수 있고 또 파일은 여기에 1만 붙여서 한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오픈 데이터, 오픈 API 그랬을 때 데이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생각하는 데이터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PI라 그러면 이 API라는 거는 약자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항상 데이터가 웹에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접근이 쉬운 데이터들은 아래 한글에 들어있고 엑셀에 들어있고 이런 접근하는 프로그램마다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런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고 이 데이터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API가 되는 게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떤 것일까요? 왜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 오픈 데이터 요 구조가 현재 이렇게 학교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도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기존에는 이 기관망, 정보전산처의 기관망에 데이터들이 잔뜩 들어있고 현업부서에서는 요 위에 세 줄로 되어 있는데 현업부서에서 바로 이제 데이터를 접근해서 값을 바꾸고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짜고 그래 되어 있는데 중간에 중립적인 공간을 두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현업부서에서 참조할 만한 데이터를 여기에 넣어놓고 항상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현업부서에서는 웹에 직접 접근 안 하더라도 엑셀이나 이런 데서 직접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가치 중립적인 노란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용어인데 이 RESTful 서비스라는 거는 엑셀이나 뭐 심지어는 구글의 메일에서도 실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동영상 컨텐츠라든지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잘 정제해서 부서와 협조를 할 때 여기에 넣어놓으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전산처에 와서 이제 다른 부서와 일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이제 교무 연찬에 가서도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아니면 장학금이 몇 명이냐 그랬을 때도 한참 어느 데이터가 맞냐 하는 얘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그런 이제 구조를 보시고요.
그래서 데이터 예를 보면 뭐 입학생 정보라든지 포털 내에 있는 학생 정보, 졸업생 같은 경우 교우, 학번, 포털 아이디, 성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또 함부로 또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예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오픈 API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보시면 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 행정, 문화, 관광, 환경, 보건, 산업경제, 뭐 도시관리 이런 거 떠 있습니다. 그럼 오픈 데이터 있고 데이터 서비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데이터 서울시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요거를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데이터 서비스가 데이터 셋이 있고 오픈 API가 있는데요. 오픈 API가 보면 강서구 식품위생업소 제과점 영업 리스트들이 시트도 있고 오픈 API로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PI라는 거를 직접 만들고 이걸 쓸 수만 있다면 사실은 엄청난 데이터들이 사실은 널려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제가 그 회의를 할 때도 가끔 느끼는 게 전산에서 앱 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 뭘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이제 기관망에서 가져오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시면 이제 요 데이터들이 3,003건이 검색돼서 되어 있는데 이런 그 데이터들이 일반 행정에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공간 정보 이래 보면 공간 정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 시내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서울 시내 식당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 갖다 놓고 이거 갖다 서 어떻게 쓰느냐 이런 그런 이제 곧 배울 텐데요. 어떻게 쓰느냐만 알면 사실상 학교 교내에서 학생들이 그 계약을 했을 때 강의실 어딘지 모른다 그랬을 때 강의실 정보가 안에 우리 학교 오픈 데이터에 들어가 있다면 그 강의실을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열린 데이터 광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요. 구글의 API가 있습니다. 구글에도 API가 있는데 보시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아까는 데이터셋에 관계되는 얘기를 많이 했고 이제 구글에 이제 들어가 보면 API 익스플로러 딱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떠 있습니다. 캘린더 API, Manipulate Events and Other 캘린더 데이터 되어 있는데 보시면 캘린더 API, Books API, 클라우드 모니터링 API, 그리고 그다음 홍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API들이 드라이브 API, API to interact with 드라이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Gmail API, 그러니까 구글 메일도 로그인 들어가서 보통 쓰는데 굳이 안 들어가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Gmail API하고 캘린더 API를 두 개를 합쳐서 나는 엑셀을 쓰기 때문에 엑셀에서 명단 전체에 대해서 보내고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구글 메일 API를 써서 구글 메일을 보낸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PI를 보고 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URL shortener API 되어 있는데 API를 쓰면 긴 URL을 짧게 해줄 수 있는 그 API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PI, 굉장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유명한 데잖아요, 그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API를 딱 들어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재밌는 거 또 보면요, 여기에 그 스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빙 스피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API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어떤 글이 있을 때 얘를 읽어주는 그런 API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거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고 굉장히 유능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만들어 놓은 API가
전 세계에 널려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PI는 또 어떤 C나 뭐 자바나 언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중립적으로 언어에 상관없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구글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지금 많은 시스템들이 이런 식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거를 살짝 한번 보면요. 제 컴퓨터에 통번역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통번역.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되어 있는데 제가 소리를 크게 키워서 아까 빙 스피치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할 때 화면이 엑셀이죠 지금 엑셀인데 매크로에서 매크로 보기에 선택 음성 출력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실행하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예, 만약에 독일 말이면 보기에 실행.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통번역 해서 함수를 이렇게 선택하고 얘를 코리안 하면 사랑. 그리고 이제 I love you를 ich liebe dich를 하면 당신을 사랑해요. 이거를 만약에 그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저거를 번역하는 지식을 보통 안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논리에 따라 짤 줄은 알지만 저거를 의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의문을 어떻게 소리내고 발음에 대해서 아주 예쁘게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해보면 저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 저런 걸 직접 짠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의문도 배워야 되고 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API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편집에 딱 보면 방금 음성 변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전체 소스 코드가 딱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번역도 들어가고 다 된 거거든요. 굉장히 길지 않은데 여기서 보면 아까 빙 트랜슬레이터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트랜슬레이터 디텍터로 되어 있는데 언어를 디텍션해서 스피크를 할 때 이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 보시면 세 번째 이 스피크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여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URL 쭉 되어 있고 요래 리퀘스트 되는데 요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요 한 줄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API 마이크로소프트 트랜슬레이터.com 아까 빙 트랜슬레이터 되어 있는 그 URL입니다. 그 URL에 딱 해주고 얘의 역할은 뭐냐면 요 짧은 게 뭐냐면 문장을 골로 보냈다가 결과물을 받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엑셀에서 다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 데이터를 학교 내에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거를 자기 PC에서 저장하던 거를 공용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엄밀하게 체크하면서 할 때는 같이 노트를 써야 되는데 그 노트가 우리 학교 내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데이터에 대한 그 매칭이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런 API 형태에서 가져오는 게 굉장히 이런 중간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요 RESTful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빙 트랜슬레이터나 제가 보여드린 이 자체도 다 RESTful 서비스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API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다음에서도 API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API라는 단어 쓰고 여기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API 만들지 않았을까 찾아보면 거의 다 있습니다. 뭐 보안에 관계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을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가 일단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앱으로 만든다. 그럼 앱으로 만든다 그랬을 때는 그 앱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기관망에 있을 때는 가져오기 힘듭니다,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셔틀버스 시간, 각 식당에 있는 그 식단,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면 수업 정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강의실 정보, 그리고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각광받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실에 그 전력량 이런 걸 한다 그랬을 때 함수만 테이블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함수만 제대로 정의를 해놓으면 그걸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음 API에서는 어떤 걸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번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서는 이제 딱 들어가 보면 다음도 일단 해놨는데 저는 API가 다음 API가 괜찮던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로컬이라는 요 안에 API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소를 좌표 변환 위도 경도입니다. 주소를 좌표 변환하고 그 다음에 좌표를 주소로 변환하고 그다음 좌표계 변환하고 상세 주소 변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API라는 걸 처음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보면 요청 주소라고 있죠. 요청 주소라고 있습니다. 그럼 요청 주소에 저 정보를 알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 보면 좌표 주소 변환 들어가 보면 지금 용어가 있는데 이 URL 이 짧은 URL이 있고 이 URL에다가 어떤 파라미터를 X, Y, 위도 경도를 넣어주면 이게 그 나오는 게 행정동, 전체 주소, 국가 이름, 도 코드 이런 것들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I 요 URL 써주고 API 키 해주고 요래 롱지튜드, 레티튜드 해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이렇게 해주면 생각해보면 이런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C도 아니고 자바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를 볼 때 주소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소 쓰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URL 상관없고 리눅스도 상관없고 모바일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가치 중립적인 이제 API가 되거든요. 물론 이 만드는 소스를 또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있으면 한번 시연을 잠깐 해보면 시연을 딱 보면요. 여기서 그 통번역 다음 주소 자 오픈 API 했으면 자 다음 주소 있는데요. 제가 해놨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다음 좌표 주소 되어 있고 127.02849666 위도 이게 위도인가요 경도인가요? 위도죠. 경도다 경도 그 다음에 37.581651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긴 거 있죠. 긴 거는 개발자 키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다 쓸 수 있으면 다음 회사가 이 스팸 보내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돌리면 그 홈페이지에 다운되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키를 가진 사람. 근데 그 특별한 키는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데, 이 신청 키를 우리 학교 내에서도 이제 이런 키를 발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를 발급하면 이 키를 넣어서 제가 실행을 해보면 밑에 거는 위에 거는 위도 경도를 넣어가지고 주소를 빼내는 거고 밑에 거는 주소를 넣고 위도 경도를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행을 딱 시켜보면요. 처음에 나오는 게 컴파일 오류네요. 잠깐만요. 이게 여기 아니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딴 걸 했네요. 다음 주소. 그래서 다음 좌표 주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행을 딱 하면 딱 나옵니다. 처음에 타이프 나오고 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딱 나옵니다. 보면 이제 엑셀에서 지금 주소가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주소를 넣으면 아까 주소를 넣었을 때 여기 많은 정보들이 다 127점만 나오고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음에서 제공하고 있는 URL과 그의 보내는 정보를 딱 넣어주면 요 리턴 값이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이 다 쌓인 보따리가 날아오는 겁니다. 그럼 그 보따리 날아왔을 때 얘를 보따리 풀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엑셀에 탁 심는 거 이런 거는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데이터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다음 API 이런 거 굉장히 많으면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앞에 마이크로소프트 API와 구글 API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이래 되어 있으면 이 많은 데이터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데 우리 학교 내에서도 이 데이터에 관한 꼭 필요한 데이터들이 각 부서의 캐비넷에 들어있지 않고 정합성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이런 중간 노란색 중립영역을 만들어주면 우리 오픈 학교 내에서도 지금 일반 행정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학교 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학교 예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지금 몇 가지 예로 든 게 있는데요. 제가 예. 우리 학교에 지금 만든 게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음 API 구조를 보셨으면 보면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저널 정보. 어떤 업체 평가할 때 우리 저널 가장 많이 평가하게 되는데 그 저널 정보를 넣고 하는 경우 KU 시네마 트랩 상영 정보, 영화 정보, 게시판 내용, 셔틀버스, 운행 날짜, 정류장 정보, 시간, 전화번호, 이메일, 식당 정보, 식단 정보. 지금 이런 정도로 예를 드러났는데요. 그럼 똑같이 보시면 아까 다음 API와 하고 엑셀에서 요 URL 쓴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요청하는 요 아이디를 넣었을 때 식당 아이디 이렇게 넣었을 때 얘가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거를 쉽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틀만 알면 아까 엑셀의 틀만 알면 그 URL만 바꿔주고 인자만 바꿔서 보내주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여기에 바로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오픈 데이터에서 원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제안해 볼 수 있겠죠. 제안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안해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오픈 API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제가 이걸 클릭 보면 이런 그 신청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서 있는데 방금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 것들을 한번 나름대로 써보시겠습니까? 한번 여기다가 지금 링크를 들어가서 오픈 API 들어가서 여기 그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주소 복사. 제가 아마 잠깐만요. KU 오픈 API 2로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tinyurl.com에 KU 오픈 API 2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KU 오픈 API 2 요 오픈 API입니다. 자, 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한번. 방금 했던 작업은 굉장히 긴 URL을 제가 짧게 한 거거든요. 짧게 제가 원하는 URL로 하나 만들어 줄 건데, 다 들어가 보시면 지금 오픈 데이터 활용 신청서 있습니다. 제가 하는 법을 잠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신청인의 김규태다. 그 다음에 정보 전산처. 오픈 데이터 오픈 API 활용 신청 자료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보다
전화번호부다. 그럼 활용 이유는 웹에 들어가서 일일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엑셀 수준에서 바로바로 이메일이 들어가도록 연락처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름을 홍길동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출력되도록 엑셀에서 들어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드는데 참여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고 신청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AMS, GMS 내 조회 가능한 데이터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식단 정보라든지 그다음 식당 정보라든지 강의실 위치 정보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위도 경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없으니까 현재 없는 데이터입니다. 아니오로 딱 신청을 하고 계속을 했을 때 그러면 그럼 자료가 활용하자 오픈 데이터, 오픈 API 기능을 선택하세요. 이래 돼 있는데 우리는 그 값을 읽어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냥 그 전화번호 그럼 조회를 하고 근데 이제 조회만 하면 아까 다음에 주소처럼 그냥 불러드리면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조작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추가 수정 삭제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연락처를 수시로 업데이트를 엑셀 내에서 하고 싶습니다. 굳이 기간 GMS에 로그인해서 하면 불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불편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의 보관 기간을 일주일이다. 아니면 이걸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하는 기간, 보관을 1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가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해서 보내기 딱 하면 이것에 대한 오픈 데이터를 이 오픈 데이터 넣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협조하고 보시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고 보시면 이제 데이터 들어가는 이제 절차를 이제 그다음 밟게 되고 여기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울시 보면 아까 일반 행정 일반 행정 됐으면 536건이 되어 있는데 이 536건 되어 있는 것처럼 아까 14건 정도가 예를 들어서 만들었는데 학교 내에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걸 할 때 적어도 데이터를 갖다 쓰고 학교 내 통계를 쓰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연습 삼아 한번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습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 오픈 API를 한번 실제 이 부분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엑셀을 다 실행을 시키고 엑셀 다 실행시켜 보십시오. 한번 엑셀 다 실행을 시키고 Alt F11을 누르면 전혀 다른 환경이 딱 됩니다. Alt F11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한번. 그리고 그 Alt F11 누르고 왼쪽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위 코드를 입력합니다. 제가 빠르게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서 잠깐만요. 그리고 팀뷰 카피해도 됩니다. 제가 요 위에 조그맣게 제 PC에서 이래 해보면
잠깐만요. 이 소스를 보기를 원하실 테니까.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있을 때 엑셀을 실행을 시킵니다. 저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여기서 자, 제 순서대로 따르면 됩니다. 제 PC인데 아이고 이렇게 해서 엑셀을 딱 실행시킵니다. 실행시키고 새 통합 문서에서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 Alt F11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은 보시면 앞에 있는 거는 셀이고 평소 많이 쓰는 엑셀이죠. 엑셀인데 Alt F11을 누르면 여기에 빈 어떤 공간이 딱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왼쪽 메뉴를 보면 통합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삽입에 모듈이라는 걸 씁니다. 모듈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공간에다가 지금 여기 소스를 타입을 해도 좋고요. 방금 그 파워포인트 형태로 제가 공유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넣어도 좋습니다. 제가 이걸 해보면요. 그대로 카피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제가 이 문장을 가서 이걸 선택해서요. 쭉 카피를 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컨트롤 C에서 그 다음에 엑셀로 가서 이 빈 공간에다가 컨트롤 V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엑셀에다가 방금 소스를 그대로 복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밑에 send post라는 데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RESTful 서비스라 그래서 보내는 한 방법이거든요. 사실 밑에 거는 그 다음에 까먹어도 됩니다. 사실은 까먹어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거를 이제 보면요. 요까지 카피를 해보시면 이 상태에서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해서 메시지 박스를 하게 되면 실행하면 나옵니다. 보면 이게 스타트 엔드인데 셔틀버스 운행하는 기간이거든요. 하나의 예입니다. 요걸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엑셀에서 얘를 함수로 만드는 게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펑션 하고 제가 as string 이렇게 하고 긴 URL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십시오. 한번 by value URL as string 이렇게 하고 open API 활용 이렇게 하고 는 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URL 이렇게 하면 앞에 엑셀에서 제가 여기다가 URL을 하나 카피를 딱 하면 여기서 엑셀에서 보통 우리가 함수 쓰죠.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쓰면 오픈 API 활용하기라는 게 딱 나오는데 클릭을 해서 이 URL을 앞에 거 URL 하면 확인하면 이 값들이 엑셀 시트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URL조차도 이제 숨겨서 이거를 이렇게 또 할 수 있죠. 뭐 어떻게 하냐면 긴 URL을 제가 아예 고정을 시켜 놓고 이걸 바꿉니다. 뭐냐면 셔틀버스 운행 기간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딱 하면요. 이제 함수가 되면 여기서 제가 지우고 여기다가 함수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기간 딱 하면 리턴 값이 잠깐만요. 여기 에러가 있는데요. 이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셔틀버스 운행기간 딱 치면 여기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셔틀버스 운행기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함수를 제공을 하면 엑셀을 쓰다가 중간중간에 얘를 딱 넣으면 현재 셔틀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가능하게 되는데 지금 예를 보시면요. 셔틀버스 정류장 정보, 그 다음에 이제 KU 시네마 영화 정보, 저널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카피를 해서 URL에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딱 치면 이런 결과가 딱 나오죠. 근데 보시면 이런 그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고 얘를 불러다 쓰는데 이런 간단한 걸 써서 엑셀에다 삽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지금 URL 했던 거를 똑같이 이런 함수 형태로 볼 수 있다 하는 거는 이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보면 근데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지금 들었는데 어차피 데이터 프로그램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요 SQL 문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select 별표 from 셔틀버스 아래줄 긋고 stop에 order by ID 되어 있는데 ID를 중심으로 해서 셔틀버스 스탑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다 가져온다. 근데 ID로 이제 오더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패턴이고 밑에 보시면 여기 보면 RS, execute, query, SQL 되어 있는데 요 데이터베이스를 퀘리해서 원하는 거를 ID, name, offset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길이가 길진 않습니다. 길지 않은데 이런 API를 쭉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에 넣어 놓은 거를 이번에는 이게 필요하다. 이번엔 저게 필요하다. 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관점이라면 아까 오픈 API 여기서 이럴 수 있겠죠. 뭐냐면 KU 시네마 트랩 상용 정보다 내가 어떤 앱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아니면 엑셀에다가 오늘 KU 시네마 트랩 오후 7시 반 그걸 보는데 근처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선택해서 먹고 스케줄 짜기가 좋아집니다. 그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조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링크를 좀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식단 정보 웹에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스케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위치 어디 있더라 알아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길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구글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런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공개하고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어떻게 성공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봤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까? 한번 해보신 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시간 한 10분을 드릴 테니까 10분 동안 5분 드릴까요?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까 엑셀 F11을 눌러가지고 Alt F11을 눌러서 거기 함수 쓰는 거거든요. 쓰는 건데 제가 했던 것처럼 여기 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엑셀 시트에다 붙여 놓으면 어떤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매크로라 그래서 우리 학교 내에서 엑셀을 많이 쓰니까 워드나 이런 환경에서 다 워드를 실행시켜 놓고 Alt F11 누르면 또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켜 놓고 Alt F11 똑같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구글의 문서에도 있고 그리고 오피스, MS 오피스에도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API를 다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기능을 조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갖다 놓고 아까 김영 부장님 얘기하셨던 컨테스트를 한다. 컨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데이터가 어떤 게 공개되는지 알고 아이디 있는 거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앱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앱을 만들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공모전 하나 있는데요. 하시면서 보시면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 대학 알림이 사이트 있죠. 이 대학 알림 사이트에 최근에 올라온 그 공지사항인데요. 보시면 딱 들어갔을 때 공지 딱 있는 대학 알림이와 함께하는 딱 나오는데 자, 앱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앱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인데 보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대학 알림이 앱 개발 아이디어 기획인데 여기 보면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나눠서 모집을 하고 아이디어 스토리보드, 뭐 참가 서약서, 참가 신청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 공시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공모전 아이디를 딱 보면요. 어떻게 대학 알림이라는 이 그 기획처 평가팀에서 많이 보는 이런 자료가 어떻게 또 앱 개발이 또 되는가 보시면 자 제가 항상 그 발표할 때 얘기하는 게 이제 인터넷은 인자가 무슨 인자 아십니까? 차원 인자거든요. 차원 인자인데 운전할 때도 잘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들어가 보시면 앱 공모전에 보면 이걸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기존의 대학 알림이 서비스 이외의 새로운 정보 제공 방향 모색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딱 나와 있습니다. 보면 대학 정보 공시센터에서 제공하는 대학 알림이 공공 데이터 오픈 AP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이트 들어가서 어느 대학의 정보를 아는 거는 말로 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어디 들어가서 뭐 들어가고 클릭 들어가 보면 어느 대학에 A라는 대학에 무슨 값을 알 수 있다. 그걸 다 끄집어 오면 그런 엑셀 작업 한다 그러면 또 어떤 그 업무를 할 때 대학 간에 비교를 한다. 그럼 대학을 비교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걸리는데 API를 딱 만들어 놓으면 함수를 딱 학생수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학생수 괄호치고 뭐 조선대학교 하고 2013년 이래가 딱 넣어 놓으면 2013년에 조선대학교의 학생수가 그냥 엑셀에 숫자로 팍 나오는 겁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공공 데이터 포털 이제 API 대학 알림이에서도 활용 가능한 이런 그 하게 되면 앱으로도 만드는 겁니다. 앱으로 만들어서 그 손쉽게 불러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앱 개발 자체도 저희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그 공공 데이터 융합하여 개발 가능한 데 있죠. 그죠?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수를 이렇게 안 하고 이 학생 수에다 얘를 곱을 해서 다른 공식으로 쓴다. 그리고 만약에 대학 간에 평가를 하는데 다른 대학에 그거를 다 찾아오는데 점수를 미리 알고 싶잖아요. 점수를 미리 알고 싶다. 그걸 언제 다 들어가서 평가 기준 바뀌는데 그 평가가 바뀔 때마다 환산하겠습니까? 이 직접 그 데이터를 접근해서 곱하기 함수를 만들어서 쫙 하면 벤치마킹도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제가 봤을 땐 요거를 아마 거의 지원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오늘 오셨던 분들은 9월 30일까지거든요. 9월 30일 수요일까지니까 지금 이런 항상 이제 대학 그 알림이 사이트에 나오는 값을 들어보면 어떤 액티브엑스 때문에 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보이지가 않고 메뉴가 또 달라져 버리면 또 모릅니다. 근데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항상 접근해서 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서칭 하다가 10시간을 하고 표 하나 만드는데 뭐 30분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
이걸 만들어 놓으면, 업무에서 필요한 걸 만들어 놓으면, 처음 만들 때 한 10시간, 10시간 몇 분 안 걸리겠죠.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는 그냥 엑셀에서 수준에서 그 웹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계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 대학에서 앞으로 쓰일 거다. 이 대학 내에서 쓰일 거라는 관점 생각해 보면 이런 오픈 API 혹시 지금 시간이 그래서 그러시면 직접 한번 이걸 카피해서 그 엑셀을 해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실제 쓰는 교육과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제가 강의를 해서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한 3개 내지 4개 정도의 강의를 지금 엑셀에서 쓸 수 있는 걸 따로 할 테니까 생각보다 그 어렵나요? 아니면 전창희 선생님 어렵나요? 그쵸? Alt F11 눌러도 뭐 안 나오죠, 잘.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는지는 아시겠습니까? 흐름 알겠죠? 오늘의 가장 큰 목적은요, 이 오픈 데이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많은 가능성을 만들고 많은 일을 줄이고 그리고 앱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그때그때 그 질서 없이 진행되기보다 어떤 가치 중립적인 지역을 손쉽게 가져가고 학생들이 앱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럼 이 오픈 데이터 있으면 막 만들어가지고 고등학생이 서울시 처음 버스 운행하는 앱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앱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픈 데이터가 밑에 있기 때문에 걔를 조작을 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API 관점에서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한번 들어가서 그 집에 가시지 말고 그 사무실에서 한번 요 사이트에서 그 들어가서 우리 부서라면 이런 데이터가 항상 학생처하고 대협력부가 있을 때 교우 전화번호 같은 것들이 전산체에다가 항상 큰 30메가짜리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언제 파기하라 그러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그러지 않고 아예 나올 때 긴 별표 나오게끔 API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마다 최신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보 생활에 연락처 해가지고 이름 치고 이게 아니라 쭉 내가 원하는 엑셀 형태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관점에서 이 어떤 부서에서 이런 데이터를 오픈 데이터에 들어가면 아까 서울시 3003건 뭐 돼 있는데 데이터 시트하고 오픈 API를 같이 대꾸를 갖다 놓고 개발하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